안녕하세요. 나만의 홈 가드닝 시작하기의 강의를 맡은 위드플랜츠 대표 권재현입니다. 지난 차시에서는 식물을 가꾸는 방법과 식물에게 필요한 요소들, 물, 빛, 바람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홈 가드닝에 필요한 도구들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2차시에서는 밝은 거실에 어울리는 식물들을 소개하고 가꾸는 방법도 같이 배워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2차시 밝은 거실에 어울리는 관엽식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관엽식물은 식물을 관상의 대상으로 하는 식물을 통틀어서 말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관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식물들이 관엽식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아열대나 열대 원산의 상록식물을 우리는 관엽식물이라고 좀 통칭하게 되었어요. 특히 제가 이전 차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실내 식물과 실외 식물도 구별이 되는데요. 관엽식물이 실내 식물이기도 하고 열대, 아열대 원산의 이국적인 상록식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엽식물에 대한 분갈이를 먼저 배워보실 텐데요. 분갈이는 식물을 키우기 시작하는 단계부터 아주 필수적인 요소는 사실 아닙니다. 시장에서 이 정도 사이즈의 플라스틱 화분을 처음에 구매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사실 이 상태로도 수개월간은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식물을 구매했다고 해서 분갈이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똑같은 식물도 이 상태에서 키우는 것보다는 분갈이를 하고 나서 키우는 게 훨씬 더 건강하게 잘 클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상태로 수개월 키우다가 더 많이 풍성해지고 커졌을 때 그때는 꼭 분갈이를 하셔야 되는데요. 분갈이를 할 때는 기존 화분보다 약 1.5배에서 2배 정도 큰 화분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기존 화분에 그대로 분갈이를 하고 싶으시다면, 보시면 이 기존 사이즈 화분에서 식물이 이미 가득 차 있죠. 이 화분을 그대로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식물을 분갈이를 할 때 이제 포기 나누기가 가능한 식물들이라면 반을 나눠서 2개의 화분으로 분리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관엽식물의 분갈이는 사실 대부분의 식물들이 이 방법으로 분갈이를 하면 되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처음에 준비물은 마사토, 배양토, 그리고 화분 거름망이 있죠. 그 다음에 원예 가위, 그리고 삽, 때때로는 이파리에 붙어있는 흙을 털어내기 위한 붓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서 분갈이를 할 때 꼭 구매해야 하는 흙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꼭 마사토와 배양토를 구비해 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히 마사토는 검색을 해보시면 일반 마사토와 세척 마사토가 있습니다. 1번 마사토는 무조건 집에서 세척을 한 후에 쓰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우실 수 있어요. 집에서 세척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라면 처음부터 세척 마사토를 구비해 두시는 것이 훨씬 편안한 가드닝을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사토는 자갈의 형태이기 때문에 처음에 밑에 배수를 도와주는 자갈의 역할도 하고요. 마지막에 화분을 분갈이를 한 후에 멀칭을 해서 흙이 좀 밖으로 튀지 않도록 흙을 눌러주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배양토는 식물을 키울 때 필요한 영양분이 모두 들어가 있는 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작은 화분을 분갈이할 때는 많은 양의 흙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집에 있는 죽어있는 화분에 있는 흙을 조금 덜어서 분갈이를 하시거나, 아니면 아파트 화단에 있는 흙을 조금 퍼서 조금 채워두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배양토를 꼭 준비하셔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분갈이를 하는 이유는 기존 화분에서 여기에 있는 영양분을 얘가 이미 다 먹고 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없어서 분갈이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영양분이 풍부한 흙을 쓰지 않고 기존에 쓰던 흙을 계속 사용하시면 이 흙은 식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역할만 할 뿐이지 어떤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꼭 분갈이를 하실 때에는 구매하신 영양분이 풍부한 흙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배양토를 꼭 구매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우리 집에 있는 화분이 굉장히 커서 분갈이 하기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때는 흙에서 필요한 영양분을 따로 공급해 주는 것이 좋겠죠. 그게 바로 영양제입니다. 화분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식물이 자라기 때문에 사실 이 안에 배양토를 담아서 분갈이를 해도 여기 안에 있는 흙 속의 영양분은 거의 1년이면 다 흡수했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 후에는 식물은 어떻게 될까요? 물만 먹고 자라게 되겠죠. 물론 물에서 영양소를 조금 공급받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흙에 있는 영양소는 이미 없어졌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갈이를 하는 것인데요. 큰 화분은 분갈이가 어렵기 때문에 영양제나 비료를 주는 것이 좀 흙에 있는 부족한 영양분을 채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영양제는 또 너무 많이 주면 과습한 것처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영양제 앞에 그 표시되어 있는 설명서를 따라서 영양제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제를 주는 시기는 식물이 한창 클 때, 성장기일 때 영양제를 주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가 식물이 한창 클 때는 보통 봄에서 가을 사이인데요. 특히 봄, 여름에는 성장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또는 한두 달 동안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양제를 공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관엽식물 분갈이를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물들 뿐만이 아니라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많은 관엽식물들은 같은 방식으로 분갈이를 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화분에 구멍을 막아줘야 하기 때문에 거름망으로 구멍을 막아주시고요. 마사토로 제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살짝 밑에 깔아줍니다. 화분이 작은 경우에는 분갈이를 할 때 마사토를 깔고 나서 그냥 배양토로만 분갈이를 하시면 좋은데요. 화분이 좀 더 크다면 배수를 좀 더 원활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마사토를 한 10% 정도 배양토에 섞어주시면 훨씬 깨끗하게 식물을 관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기존 화분에서 식물을 분해할 때는 화분을 이렇게 좀 조물조물해서 잘 분리가 되도록 해주시고요. 뽑은 다음에는 기존에 있는 흙이나 뿌리는 30% 정도 잘라내어 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식물은 생장점이 물론 이파리 끝이나 줄기에도 있지만 뿌리에도 생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화분에 오래 크게 키우시게 되면 식물도 풍성해지지만 뿌리도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지금도 여기 끝까지 뿌리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제가 손으로 조금씩 뜯어내고 있습니다. 지상부에서 묵은 잎을 조금씩 제거해 줘야지 식물이 더 건강하게 크는 것처럼 분갈이 할 때도 좀 오래된 많은 뿌리들을 좀 제거해 줘야지 훨씬 건강하게 식물을 키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식물을 자리 잡습니다. 다음에 빈틈은 배양토로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분갈이의 시기는 아까 영양제를 주는 시기와 비슷하게 한창 식물이 생장기일 때 분갈이 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봄에 분갈이 하는 게 좋습니다 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봄에는 우리가 크게 식물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평소에 겨울 동안은 가만히 있던 식물이 희한하게 봄이 되면 새싹이 돋아나는 거 아마 집에서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집의 실내 온도가 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바깥의 온도를 식물이 모르는 것 같아도 봄이 되면 새잎이 이제 막 돋아나게 되는데요. 그때는 조금 식물이 상처를 입어도 빨리 재생 능력이 높기 때문에 조금 전처럼 이파리를 제거하거나 뿌리를 제거하고 나서도 금방금방 재생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추운 겨울에 접어들 때에는 식물이
한창 크고 싶을 때라기보다는 휴면기인 경우가 많아요. 휴면기일 때 분갈이를 할 때에는 너무 많은 뿌리를 제거하거나 너무 많은 잎을 제거하면 식물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조심히 하시는 게 좋고요. 좀 과감하게 내가 분갈이를 하고 싶다 하실 때는 봄, 여름에 한창 생장 욕구가 있을 때 분갈이를 하시면 훨씬 건강하게 식물을 키우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른 봄에 분갈이를 하고 나서 여름 동안 너무 잘 자라서 가을에 한 번 더 분갈이를 한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로 조금 관리를 잘 해주시면 6개월만 지나도 이 상태에서 훨씬 더 건강하게 식물이 크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배양토를 채워주실 때에는 제가 지금 힘을 좀 많이 써서 흙을 누르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 정도로 흙을 채워주셔야지 뿌리가 다치니까 좀 흙을 살살 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처음에 흙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끝까지 채워줬더라도 흙을 눌러주지 않으면 물을 주고 났을 때 흙이 반토막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흙과 흙 사이에 공극이 너무 크기 때문인데요. 물로 한번 눌러주고 나면 흙이 이만큼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나중에 다시 또 흙을 채워주셔야 돼요. 그 전에 손으로 좀 힘을 주셔서 흙을 꾹꾹 눌러주시면 생각보다 배양토가 많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더 많은 영양을 내가 공급해주고 있다 생각하시고 충분히 배양토를 채워주시면 좋습니다. 수평을 잘 맞춰주시고요. 이 화분의 끝에서 손마디 한 마디 정도 아래로 내려가는 곳까지 흙을 채워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서 식물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흙을 단단하게 눌러주고요. 다 됐다고 생각이 드시면 붓으로 주변에 있는 흙을 제거해 줍니다. 사실 이 상태로도 분갈이는 끝났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식물을 키울 때 흙을 잘 적셔주고 잘 말려주고의 반복이 식물을 잘 키우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흙을 만져보기가 지금은 훨씬 쉽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물을 주면 흙이 이렇게 붕 떠서 화분 밖으로 자꾸 넘쳐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하게 화분을 유지해 주고자 위에 좀 무거운 마사토를 한 번 더 덮어줄 거예요. 화분의 끝에서 손가락 한 마디 아래까지 흙을 채워주는 이유는 물을 줄 때 흙이 넘치는 걸 좀 방지해주기 위해서이기도 하거든요. 물을 충분히 주시고 나면 흙이 너무 끝까지 채워주면 물이 계속 밖으로 넘치고 흙이 좀 머금을 수 없게 자꾸 넘치게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물을 좀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그 틈을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쉽게 식물을 키우실 수 있습니다. 이 식물은 넉줄고사리라는 식물이에요. 고사리과 식물들은 보통 실내에서 키우기가 굉장히 좋은 편인데 단점이 있다면 공중습도에 좀 약합니다. 그래서 잎끝이 잘 마르는 경우가 많은데 고사리과 식물들 중에서도 특히 넉줄고사리는 낮은 습도에도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실내에서 키우기가 좀 수월하고 여기 보이는 공기 중에 뻗어 있는 기근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오래 키울수록 이 기근도 함께 발달하기 때문에 이 내가 식물을 얼마큼 오래 키웠는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식물이어서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실내에서 특히 밝은 거실에서 존재감이 있는 큰 관엽식물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몬스테라, 그리고 셀로움이나 제나두 같은 식물들도 있고요. 여인초 같은 큰 식물들이나 관음죽 같은 식물들도 보통 거실에서 큰 존재감을 나타내면서도 관리하기가 수월한 식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분갈이 할 때 같은 화분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경우에는 두 개로 나눠서 두 개의 화분을 만드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생장점이 위쪽에 있는 식물들은 아무리 오래 키워도 옆으로 풍성해져서 이렇게 부피가 생장하는 식물은 아닙니다. 얘는 계속 키가 크는 식물인데요. 지금 이 스파티필름 같은 식물은 옆에서 계속 새순이 올라오기 때문에 점점 더 부피가 커져요. 이런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분리해서 포기 나누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조금 커서 마사토를 조금 섞어주겠습니다. 그래서 흙을 부드럽게 풀어주시고 천천히 나눠보여요. 흙을 채워가면서 식물을 자리 잡게 해주면 좋아요. 네, 완성했습니다. 이런 포기 나누기가 가능한 식물들은 제가 한 것처럼 이제 분갈이를 하시면 똑같은 화분을 두 개를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과도 이렇게 잘 나눠가면서 예쁘게 키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관엽식물 분갈이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바로 물주기입니다. 분갈이를 하고 나면 꼭 당장 물을 주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날 하루 안에 물을 주시면 훨씬 더 빨리 잘 자리 잡을 수 있고요. 물을 주지 않으면 금방 말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분갈이 후에 꼭 물을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흙이 골고루 젖을 수 있도록 주둥이가 좁은 물뿌리개가 좋습니다. 이렇게 조금 물이 고일 정도로 물을 줘도 흙이 밖으로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화분 끝에서 3마디 아래 정도까지 흙을 채워주시는 게 좋아요. 이번 차시에서는 밝은 실내에서 키우기 좋은 관엽식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차시에는 침실에 두면 좋은 식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